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9일 저녁 6시 17분입니다. 그동안에 조합제 TV 회원 가입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친구, 동지, 전우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우로 가입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K최, 화영김, 윤영옥, 버나드유, 박은경, 양만춘, 강인덕, 김상순, 김국천, YC, 김현숙, 마리아TV, 홍미자, 홍혜옥, 데이비드 홍, 그리고 동욱킴.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요사이 커뮤니티 코너가 활성화되고 저도 고급 정보를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먼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것은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뭐 시청이 제한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좀 시간을 넓혀서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제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 1987년 벌써 32년 전입니다. 6월 19일에 있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준비 명령,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특종을 한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비상계엄령을 내렸느냐 아니면 위수령을 내렸느냐 여러 가지 분분했는데 제가 확보한 이 자료는 육군본부 이름으로 비상계엄령을 준비하라고 각 부대에 명령이 내려갔고 그것은 출동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튿날 그러니까 6월 20일 새벽 4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로 하루 전에 즉 6월 18일에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므로 병력이 주로 부산, 마산, 대구 이 경상도 쪽으로 주로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로서 이 소식을 접하고 6월 19일 저녁에 비상계엄령이 펼쳐지니까 이 반정부 성향의 기자는 피신하라는 이런 소문이 오고 가고 해서 상당히 불안한 나날을 보냈는데 결국 비상계엄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실시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만약 그때 비상계엄령이 내려왔더라면 아마 진압이 유혈 사태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당시의 시위는 전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학생 그리고 중산층이 가세를 했습니다. 중산층이. 그런데 참 희한한 게 87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를 기록할 때입니다. 그런데 또 시위는 아주 치열하게 했어요.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이게 아주 절묘한 컨비네이션입니다. 만약 그때 경제가 망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런 시위를 하면은 국민들의 반응이 아주 냉소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나쁜데 왜 민주화 시위를 하느냐? 경제가 좋았다는 겁니다. 경제가 튼튼했으므로 이런 격렬한 시위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쿠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1980년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두환, 노태우,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덕분입니다. 당시에 10.1% 연평균 성장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1등입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 1등이라는 말은
국가 운영을 최고로 잘했다는 이야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할 때는 피를 흘렸지만은 87년에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물러날 때는 평화롭게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물러난 다음에 이분을 역사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보내고 또 그 뒤에도 계속 보복성 재판 수사가 이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역사는 전두환 대통령을 달리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태우 대통령 두 사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출동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회고록에 나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이 나왔는데 아주 이게 3권짜리인데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취임할 때 나는 내 임기 중에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그것이 외부의 공격이 아닌 한 결코 군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국내 소요 사태에 군을 동원하는 순간 오공화국의 명예는 그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날 즉 6월 19일 나의 병력 출동 명령은 어디까지나 양동전술이었다. 올림픽 때문에 내가 결코 군대를 동원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망설이고 있는 노태우 대표로 하여금 파국에 이르기 전에 나의 결심대로 직선제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뜻이 있었다. 일석이조를 노린 양면 동시 공격이었던 것이다. 이제 해명이 되십니까? 이때 노태우 씨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6월 10일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간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대규모 시위의 초점이 직선제 개헌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불러가지고 6월 17일 설득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선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노태우 후보가 일단 수용을 거부를 합니다. 노태우 후보 입장에 생각하면은 안전하게 당선될 방법이 있는데 개헌을 해가지고 직선제로 한다고 하면 과연 김영삼, 김대중에 이길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노 대통령까지도 압박을 해야 되겠다. 즉 직선제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러면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면은 당신도 대통령 될 수 없다. 그리고 올림픽도 아마 반납해야 될 거다. 이런 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령 준비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동전술이기도 하고 양면작전이기도 하죠. 이 6월 17일에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익 당시에 사료 담당 일종의 사관, 옛날로 말하면 사관 역할을 한 비서관께서 당시에 이 만찬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전두환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하면 꼭 따라가서 거기서의 대화를 기록을 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전두환 육성정언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의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6월 17일 저녁 7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청와대 안가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전두환 안무역 안기부장, 이춘구 민정당 사무총장, 이치호 행정대 의원, 박영수 청와대 비서실장, 안현태 경호실장, 김윤환 정무 1수석, 이종률 공보수석 비서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여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틀어놓아요. 이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익 당시 비서관이 기록한 겁니다. 일요일 새벽 1시 반쯤 일어나서 옷을 입고 침실에서 나왔어. 둘째 놈이 안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 내가 명동 성당에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 앉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서 명동에 왜 가시려고 하느냐고 물어. 내 말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성당에 있는 명동 성당에서 그때 시위대가 들어가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성당에 있는 신부 성직자들한테 야단을 쳐서 자기네가 종교인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하도록 주의를 주고, 둘째는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은 학생들한테 훈시도 하고 꾸지람도 해서 돌려보내려고 한다. 위험도 있겠지. 혹시 어떤 위험이 일어나도 나를 구출한다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이 일을 해버리려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의 말이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해 보셨느냐고 물어. 그래서 안 했다고 했어.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볼 때 나라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고 해. 내 체면이 어떻든 나라 체면이라? 전 세계 매스컴에 뉴스로 나올 텐데 국가 원수로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잔 마시시죠. 라면서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한 잔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시라고 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도 배운다고 하는데 나라 체면이라? 그래, 위기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경솔한 짓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날이 샌 다음 날 아침에 안보장관과 군 지휘관들을 오라고 했어서 둘째 놈이 그 시간에 자고 있었더라면은 내가 경호실장을 오라고 해서 바로 명동 성당에 갔을 것이고, 내가 경호실장이 말려도 안 들어갔을 거야. 말려도 안 들었을 거야. 그러면 일이 벌어졌을 거야. 아주 아찔한 순간입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명동 성당에 들어갔더라면 거기서 무슨 사단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려서 안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주 전 대통령이 이 만찬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틀어놓는 대목이 나옵니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께서는 나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노 후보, 이 나라를 구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 노 대표시다. 오늘은 좋은 날, 내 다음 대통령 후보 모시고 한 잔 먹는 날 아니냐. 나보다 이분이 더 권력이 세다. 나는 8개월 남았는데 무슨 권력이 있겠어.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는데 떠나가는 김삿갓, 예수의 소야곡을 불렀습니다. 떠나가는 김삿갓은 죽장에 삿갓 쓰고 떠나가는 전삿갓 이렇게 고쳐서 불렀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6월 18일 전국적으로 큰 시위가 있었고 6월 19일 비상계엄령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도 이제는 직선제를 받아야 되겠다. 직선제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며칠 뒤에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가서 직선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받겠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노태우 후보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선제를 제안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전두환 대통령은 그 직선제가 내가 제안하는 것을 거부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 인기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건 곤란하다. 언젠가 사실이 밝혀질 텐데 그러면 서로 짜고 쳤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제안은 거부를 했고,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6.29 선언이 나오는 거죠. 6.29, 6월 29일. 1987년 6월 29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그 전 주말에 또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저도 열심히 데모 취재를 하고 있을 때인데 6월 26일에는 여기 무교동에 김영삼 시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시위 현장으로 가려고 하던 김영삼 씨를 경찰이 와가지고 애워싸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저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다른 데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도 펼쳐졌습니다. 그때 시위는 아주 격렬했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화염병도 던지고 저 경찰차가 불타고 했습니다. 그런 시위는 요사이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 시위를 취재를 할 때 이 학생 쪽 편에 서 있어야 안전합니다. 학생 쪽 편에 서 있으면은 최루탄 던지는 것만 좀 피하면 돼요. 그런데 경찰 편에 서면은 학생들이 던지는 돌 때문에 잘못하면은 맞아가지고 크게 다칩니다.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돌이 날아오는 거, 그거 아주 무섭습니다. 경찰은 무슨 방패라도 있지만은 그때 기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다니기 전이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6월 29일, 즉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받겠다라면서 그 나머지 8개항의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전두환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이렇게 해요. 사실은 시나리오는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이틀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받습니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역시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직선제 개헌으로 가고 거기에 김대중 사면 복권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그해 12월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12월 18일에 있었던 87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다 비슷했습니다. 28, 27%. 그 다음에 김종필 씨가 한 10% 정도를 얻었습니다. 1로 3김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한국 정치를 주도했던 삼김 씨가 다 나왔습니다. 삼김 씨가 한꺼번에 다 나온 유일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표가 분산이 되었죠. 또 분산되도록,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단일화가 안 되도록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때는 여야 다 어떻게 보면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썼는데, 특히 여당이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 비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런 선거도 서서히 한국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누가 당선되면은 그 다음에 꼭 이 대통령 선거 자금을 가지고 수사가 들어가서 여야 공이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냐?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그때 정동영, 이회창, 이명박 세 사람이 나올 때부터 대기업이 선거 자금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훨씬 또 이 선거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조직 선거가 아니고 선전,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으로 가니까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었고, 또 국고 보조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한국의 정치 풍토가 상당히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987년 6월 19일 내려왔던 이 출동 명령서는 명령서로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면 출동부대 소요 진압 작전관 행동 지침, 또 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98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출신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제6공화국,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제6공화국이 열리고, 지금도 제6공화국입니다. 헌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도 6공화국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올림픽을 1988년에 아주 근사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서울올림픽 9월 17일 개막식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때 분위기가 전두환 대통령 아주 격하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고 주변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고 한 시점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서울올림픽은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유치에서부터 준비까지. 그러나 또 그 서울올림픽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은 동구 공산권 붕괴를 촉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도 신기록 제일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서울올림픽은 흑자였습니다. 흑자. 서울올림픽 때 만든 시설은 지금도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펴가지고 동구 공산권과 수교하고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도 수교하고 그 사이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고립되고 한국 사람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북한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인 우리의 활동 공간을 넓혔다. 그 출발점이 바로 6월 19일 비상계엄령 출동명령을 포기하고 6.29 선언을 선택한 거죠. 군 출동이냐 아니면 정치적 해결이냐라고 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을 선택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치 사상, 정치적 결단으로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것은 월간조선 2월로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